그동안 한국에게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여겨졌던 일본 경제.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국가 경쟁력과 신용 등급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PPP 기준 1인당 GDP입니다. PPP란 국민 한 명당 구매력을 평가한 지수인데요. 국가 간 서로 다른 물가 차이와 통화 차이를 없애고 균등화해 비교하는 경제 지표입니다. 각 나라의 GDP를 단순 비교하지 않고 각국의 물가 수준을 계산해 실제 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여줍니다. 즉, A나라 국민과 B나라 국민이 같은 금액의 월급을 받을 때 어느 나라에서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누리고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사실 PPP 기준 한국 1인 GDP는 2018년부터 일본을 앞질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 PPP가 모든 걸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PPP가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인 건 맞지만 임금이 낮아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가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의 질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만은 GDP가 2만 달러 수준이지만 PPP는 5만 달러를 넘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인데요. 바로 생활 물가가 낮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만 국민은 한국인과 일본인보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는 적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나 수입 제품을 살 때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밖에도 PPP 역설을 보여주는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1인당 PPP는 95,603달러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죠. 그래서 한 나라 국민 개인의 생활 수준을 평가할 때 지니 개수나 엔겔 지수 등 부의 재분배 지표도 함께 봐야 합니다. 구매력과 통화 수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로는 빅맥 지수가 있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빅맥을 현지에서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근거로 각국의 구매력과 통화 수준을 보여주죠. 거의 세계 모든 나라에서 팔리는 동일한 물건이 얼마에 팔리냐를 두고 그 나라의 경제를 가늠하는 건데요. 보통 물가와 생활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 빅맥 지수가 높습니다. 이 밖에도 스타벅스 라떼 지수, 이케아 지수 등도 비슷한 원리에서 탄생했죠. 사실 빅맥의 가격에는 건물 임차료, 운송비, 임금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매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그 나라 물가 수준을 가늠하고 경제를 바라볼 수 있죠. 자세한 내용은 이투데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